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른 남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서 있을 줄은. 하지만 제가 그녀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저 역시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제 비밀을 숨기며 오늘은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시작과 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0살이 넘어가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유가 아니라 필요였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한 뒤로는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보다는 엄마, 내 집사람, 할머니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자식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아닌 업무 보고만 오갔습니다. 저녁은 뭐야?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아들 전화 받았어?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함 속에서 서로가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5년째 직장 생활로 바쁘고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으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가족 안에서도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명숙이가 저를 어느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힐링 앤 웰니스 센터라는 이름의 고급 스파였습니다. 언니, 여기 한번 가봐. 나 요즘 여기 다니면서 진짜 살맛 나더라고. 명숙이의 권유로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부드러운 조명. 그곳에서 처음 마사지를 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풀리면서 함께 눈물도 흘렀습니다. 손님 많이 힘드셨나 봐요. 몸이 정말 많이 긴장되어 있으시네요. 관리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들었냐고?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다는 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들과 등산 모임 간다, 봉사활동 한다며 둘러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곳만큼은 오롯이 제 공간이었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로마 마사지, 요가, 명상, 조교.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프라이빗 스파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 1회가 주 2회가 되었고 때로는 주 3회까지도 갔습니다. 요즘 어디 가는 일이 많으신가 봐요? 남편이 무심코 던진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이 좀 있어서.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새로운 강사가 왔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명상과 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남자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가 동작을 설명했고 회원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세심하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세요. 그의 목소리를 따라 호흡을 고르다 보면 정말로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강민준 강사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가 자세가 정말 좋으세요. 하지만 왼쪽 어깨에 긴장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개인 레슨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 레슨이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개인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1회 화요일 오후 2시.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중 강사는 단순히 요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명상 중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차를 마시며 일상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네요. 이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감정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민중 강사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를 만나기 전날에는 옷을 고르고 화장을 더 신경 쓰는 제 모습을. 이건 아닌데. 마음 한편으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야. 나이 차이도 많고 그저 선생님과 학생 사이일 뿐이야.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제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센터로 향했습니다. 민중 강사와의 개인 레슨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민중 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개인 수업이 1시간 정도 늦춰질 것 같아요. 급한 일정이 생겨서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센터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센터 입구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젊은 남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수진이, 제 며느리였습니다. 큰아들의 아내 박수진. 저는 반사적으로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여기에? 며느리는 평소 집과 직장을 오가는 성실한 생활을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이쪽 방향이 아닌 반대편이었고 이런 고급 스파에 다닐 만한 여유가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신문 사이로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온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죠. 두 사람은 리셉션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가 수진이의 허리에 손을 살짝 얹으며 뭔가 속삭였고 수진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우리 집에서 본 적 없는 밝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제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5년간 며느리로 지내면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친척? 아니면 직장 동료? 하지만 제 합리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두 사람에게 키를 건네며 뭔가 설명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커플 스파룸. 저는 이 센터의 시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층에는 2인용 프라이빗 스파룸이 있었습니다. 주로 부부나 연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죠.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집에 갈게요. 수진이가 엄마 뵙고 싶대요. 응, 그래. 저는 간신히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중 강사와의 약속도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모두 잊어버린 채. 내가 뭘 본 거지? 정말로 그게 수진이가 맞나?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며느리를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베이지색 코트도 그녀가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도 분명히 봤습니다. 결국 저는 민중 강사에게 연락해 그날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은 결코 단순한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먼저 수진이에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며느리를 억울하게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수진이를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저녁 무렵 큰아들과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들뜬 기분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어디 다녀왔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 오늘 회사에서 일하다가 바로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오후 2시쯤 센터에서 그녀를 본 것을. 그래? 힘들었겠네.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보구나. 네,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수진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수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큰아들과 대화하고 시아버지께 반찬을 챙겨드리고 저에게도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2층에 있었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 진짜 회사에만 있었니?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혹시 다른 데 간 건 아니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너 힐링센터에 있었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힐링센터요? 나 봤어. 분명히 봤단다. 오늘 오후 2시쯤 로얄 힐링센터에서.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는 친구 만나러 간 거야. 그런데 우연히 너를 봤어. 남자랑 같이 있더라. 수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도 거기 계셨으면서 저한테만 추궁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저는 그냥 회사 선배랑 스트레스 풀러 간 거예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회사 선배라고? 근데 왜 둘이서만? 여럿이 가려다가 다들 일정이 안 맞아서 둘이 간 거예요. 어머니, 저를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걸렸다는 두려움인지. 하지만 둘이 너무 친밀해 보였어. 그리고 커플 스파룸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단다.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보셨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말 한마디 높여본 적 없고 항상 조심하며 살았는데 어머니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 수진아,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치이고 집에 오면 눈치 보이고 딱 한 번 친구랑 스트레스 풀러 갔는데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나요? 수진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2층에서 큰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오빠. 수진이는 큰아들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오해하세요. 저 회사 선배랑 스트레스 풀러 스파 갔다가 어머니가 거기서 우연히 보셨대요. 근데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하고. 그런데 딱 한 번 친구랑 스파 간 거 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들아. 엄마가 본 건. 엄마도 거기 계셨으면서요? 엄마는 뭐하러 거기 가신 건데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친구 만나러.
그럼 수진이도 친구 만난 거잖아요. 왜 수진이만 나쁜 사람 취급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민준 강사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은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큰아들과 수진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고, 저는 남편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정말 오해였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민준 강사와의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갑자기 취소하셔서 걱정했어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는 평소처럼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수업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마음이 많이 흔들려 계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 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가족 문제로 좀. 말씀하시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드릴게요. 혼자 안고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결국 그날 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라는 것은 숨기고 그냥 가족 중 한 명이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곳에서 봤어요. 가족인데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부인하고. 민준 강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사람도 어머님처럼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어머님께서 여기 오시는 이유처럼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숨 쉴 공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비밀이 있죠. 하지만 물론 진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어머님도 가족들에게 여기 오시는 걸 다 말씀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그 사람처럼 자신만의 비밀이 있으신 거잖아요. 민준 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조금의 여백을 주는 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민준 강사와 센터 안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랑 저녁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 강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5년 전에. 어머, 그래요? 네.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원했거든요. 아내는 안정적인 직장인 남편을 원했고, 저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의 눈빛에 쓸쓸함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가 강사로 살고 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후회는 안 해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의 말에 저는 묘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응,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수진이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서로를 대할 때마다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작은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어머, 정말? 우리 막내가. 남편과 저는 기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하면 어때요?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주말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부르고 작은아들의 여자친구도 오기로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우리는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작은아들의 여자친구 지혜는 밝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자랑을 많이 했어요. 가족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수진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결혼 생활 어때요? 저도 곧 결혼할 것 같아서 궁금한 게 많아요. 수진이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힘든 점도 많아요. 힘든 점이요. 수진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수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저는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가더라고요. 수진아, 무슨 말을?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집에 오면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하고, 남편 앞에서는 이해심 많은 아내가 되어야 하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어디 있는 거죠? 박수진이라는 한 사람은 어디로 간 거죠?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큰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사실 요즘 상담을 받고 있어요. 상담? 네. 심리 상담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이해 못 받을 것 같아서요. 오빠는 항상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전 괜찮지 않거든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오해하셨던 그 남자분, 제 상담 선생님이에요. 센터에서 심리 상담도 하시거든요. 그날 상담받고 나서 선생님이 스트레스 풀라고 스파 이용권을 주셔서 같이 간 거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거기 계셨잖아요. 왜 거기 계셨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분명 이유가 있으셨겠죠. 저처럼요.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 그럼 그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심리 상담받는다는 걸 알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았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들 저한테 완벽하길 바라시잖아요.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근데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요. 수진이가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잠깐 좀 쉬고 싶어요. 오빠, 미안하지만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요. 뭐? 수진아. 큰아들이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생각 좀 하고 싶어요. 수진이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혜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수진아. 큰아들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이 말렸습니다. 나도. 지금은 좀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날의 가족 모임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작은아들과 지혜는 어색하게 자리를 떴고 큰아들은 충격에 빠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은 매일 수진이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간단하게 보내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큰아들은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회사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퇴근 후에는 술만 마셨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수진이한테 잘해준 것 같은데. 아들아. 난 바람도 안 피우고 월급도 다 집에 갖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줬는데. 그런데 왜 수진이가 날 떠나는 거야? 아들의 고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의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가 느꼈을 답답함, 외로움. 저도 느껴본 감정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민준 강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민준 강사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족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사실은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집을 나가 친정에 가 있다는 것. 그분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결혼했으면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민준 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정말 올바른 걸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참고 사는 게.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일까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근데 행복하세요? 그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여기 오시는 것도 그래서 아닌가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서. 민준 강사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숨막혀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지 정작 나 자신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그냥 저 자신일 수 있으니까. 민준 강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민준 강사와 함께 센터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 아름답네요. 어머님도 벚꽃처럼 아름다우세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민준 씨. 네, 어머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도 최근에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를 만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준 강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 민준 씨한테 마음이 가요.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저도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나이 차이도 많고 저는 유부녀고. 하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민준 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도 어머님한테 마음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게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 우리 지금 이 순간만 즐기면 안 될까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그날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민준 강사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30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배신한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왔더라. 친구네 집에서 잤어? 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 강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호텔에서.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편 수진이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매주 친정에 찾아가 수진이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대요. 어느 날 큰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혼? 네. 수진이가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대요. 결혼이 자기한테 맞는지도 모르겠대요. 말도 안 돼.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엄마, 나 어떡해. 수진이 없으면 난. 큰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준 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대요.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어머님,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둘 다 가족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민준 강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알았어요. 내일 센터에서 봐요. 다음 날 저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민준 강사를 만나 정리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큰아들의 차였습니다. 왜 여기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센터 입구에서 큰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 왜? 너야말로 여기 왜 왔니? 수진이가 여기서 상담받았다고 해서요. 상담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수진이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여기 왜 왔어요? 설마 엄마도 상담받으러? 하응. 그래.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강사가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큰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그게 요가 선생님이야. 요가? 엄마 상담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준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선생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큰아들은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집에서 해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센터를 나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드님이. 민준 씨, 우리 정말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이러다 들킬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 가정을 포기할 준비가. 민준 강사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그날 저는 센터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준 강사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뭐? 엄마랑 그 강사 무슨 사이예요? 무슨 소리니? 그냥 선생님과 학생 사이지. 엄마, 제가 바보로 보여요? 저 사람 눈빛 봤어요. 그리고 엄마 표정도 봤고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집 나간 게 당연하네요. 시어머니는 이러고 있으면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아들아, 오해야. 오해요? 그럼 엄마 왜 거기 자주 가요? 왜 거짓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안 돼. 저는 큰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큰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엄마도. 큰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해요, 엄마. 제가 우리 집안이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아들아. 이제 저 수진이 못 말려요. 이혼하겠다는데 뭐라고 말릴 수 있겠어요. 저희 집안 꼴이 이런데. 큰아들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설마 큰아들이 말한 건가? 무슨 일인데? 큰애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의 눈빛이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도 몰라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워? 나는 여기 있었잖아. 당신은 여기 있었지만 진짜로 저를 본 적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은 몇 번이나 제 이름을 불렀나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죠? 마지막으로 데이트한 게 언제예요? 그건 당신에게 저는 그냥 집사람이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신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저를 여자로 본 게 아니라 가사 도우미로 봤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남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난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 사랑해요?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 매달린 건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혼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당신이 선택하길 바래요. 내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수진이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수진이가 정말 떠나가요. 아들아,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큰아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작은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응. 저한테 항상 바르게 살라고 하시던 엄마가. 어떻게? 미안해, 아들아.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작은아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중 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가봤지만 그는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고객님, 강민중 강사님은 이번 주에 그만두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중 강사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사랑? 자유? 아니면 그냥 일탈? 수진이의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지냈고 작은아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이혼?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수진이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못 됐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결혼이라는 게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걸. 그래도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지 마시고요. 뭐라고? 저는 어머니를 비난할 생각 없어요. 어머니도 한 인간이니까요. 행복할 권리가 있으시죠. 수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난 가족을 배신했어. 그게 배신인가요? 어머니도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선택하세요.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수진이와 헤어진 후 저는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민준 강사와의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도피였을 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뭘 원하는 걸까?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알아요. 나도 당신을 붙잡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큰아들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고 작은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응. 미안해. 그럼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까 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됐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산은 남편과 반반 나눴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서먹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직 상처에서 회복 중이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가끔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사실 수진이랑 헤어지고 나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엄마 수진이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도요. 고마워 아들아. 민준 강사는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가 생각나지만 그건 그저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 그리셨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잘한 걸까? 가족을 떠나 혼자가 되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저는 저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때로는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그립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고 제 인생이니까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녀도 지금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겠죠. 우리 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1년 후 저는 우연히 수진이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요즘 새로운 일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요. 수진이의 얼굴은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 그림 배우고 있어. 어머니 그림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 작은 전시회 할 때 초대할게. 우리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한 건가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여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를 선택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자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